미국 정부, 한국 언제 또 개발한 거냐? KF-21 국산 엔진 추력 공개, 충격. 한국 독자 개발 엔진 비행시험 대성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는 2025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5,000평 규모 스마트 엔진 공장을 조성한다. 최초 국산 전투기인 KF-21 위 엔진 생산과 6세대 전투기 엔진의 개발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나에어로는 2030년대 중후반까지 글로벌 수준의 독자적인 항공엔진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광민 항공사업부장은 지난 12일 하나에어로 창원 1사업장에서 진행된 1만대 생산 기념행사에서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약 1만 6천 파운드급 엔진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에어로는 이번 엔진 1만대 생산 및 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2030년 중후반까지 정부와 함께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만 6천급 엔진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하나에어로는 현재까지 해외 업체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국산화 기술 협력 생산에 집중했다. 하지만 향후엔 전투기급의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가 목표다. 독자 엔진이 자주 국방은 물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하나에어로 측에 따르면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은 2029년 약 150조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하나에어로는 2029년까지 16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나에어로는 이날 중장기 전략도 공개했다. 국내 수십여 개 업체들과 함께 항공엔진 분야의 생태계를 조성해 첨단 독자 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인기 민항기 엔진 등을 추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AI, 유무인복 합운용 등이 요구되는 6세대 전투기 엔진의 핵심 기술인 엔진 일체형 전기 시동 발전기, E2SG, 세라믹 복합 소재 개발 등 선행 기술도 확보해 자주 국방을 위한 미래 전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독자 전투기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뿐이다. 이들 국가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국제무기거래 규정, ITAR, 수출 관리 규정, EO 등 각종 규제에 따라 엔진 관련 기술 이전과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미래 전쟁 패러다임이 변화해 6세대 유무인 전투기 수요가 확대되면 항공엔진 수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광민 하나에어로 항공사업부장은 첨단 항공엔진 개발, 나아가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은 도전적인 목표지만 하나에어로가 지난 45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인프라, 정부 및 협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있다. 하나에어로를 포함한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기체 중심으로 외형적 성장을 지속했다. 하지만 엔진 등 핵심 구성품은 해외 의존율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엔진에서 뿜어지는 섭씨 15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뎌야 하는 특수 소재의 경우 현재 전량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엔진 OEM 업체가 특정 회사 제품을 지정하는 구조다. 하나에어로 입장에선 사업의 자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소재 공급사의 부품 공급이 잘 안 돼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하나에어로 측 설명이다. 첨단 엔진을 새로 만들 때 필요한 소재의 종류가 64종이다. 이 가운데 하나에어로는 17종의 소재를 개발하는 중이다. 이광민 항공사업부장은 소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며 해외 대비 40에서 50% 수준의 초기 단계지만 정부와 협력해 개발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재일 하나에어로 대표는 육해공군, 정부 및 참여업체 모두의 힘을 모아 해외에 의존했던 항공엔진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 지구촌 오늘
트럼프 2기 국방장관 등 속속 인선. 70일 만에 우크라 수도 공습.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중앙정보국, CIA, 국장 등 주요 직책을 속속 충성파 인사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약 70일 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미사일, 드론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이 미국 항공사의 IT행 운항을 30일간 금지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12일에는 국방부 장관, 중앙정보국, CIA, 국장, 국토안보부 장관 등 주요 안보라인 지명자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정부요율부라는 새로운 조직의 수장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 국방장관으로 피트 헤그세스 씨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씨는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 채널의 폭스 앤 프렌즈 위켄드, 폭스 프렌즈 위켄드 공동 진행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의외의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미네소타 주방리군의 일원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육군 보병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 무대 경험이 부족하고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을 발탁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게 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국방부는 연간 예산이 8천억 달러가 넘고요. 약 130만 명이 현역 군인과 140만 명이 주방리군, 예비군, 군무원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당선인은 지명 발표 성명에서 헤그세스 지명자를 강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트가 지휘를 맡게 되면서 미국의 적들은 우리 군대가 다시 위대해질 것이고 미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트는 우리의 힘을 통한 평화정책에 용감하고 애국적인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네. 헤그세스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임기 때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해왔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헤그세스 지명자가 진행하는 쇼에 여러 번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장교는 AP통신에 그가 막대한 예산을 가진 대규모 부서를 관리할 수 있는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확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하원 군사위원회의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헤그세스 지명자의 전투 경험이 장점이긴 하지만 국방부를 운영하려면 더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헤그세스 지명자가 많은 것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서 개혁적으로 사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네. 상원 민주당은 즉각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도널드 트럼프의 선택은 우리를 덜 안전하게 하며 거부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역시 군사위원회 소속 리처드 블루멘털 민주당 상원의원은 즉각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겠다면서도 그가 다양하고 매우 중요한 정책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국방부를 이끌 것인지 매우 냉정하게 질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대체로 차분한 반응입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 선택이 흥미롭다고 했고요. 토드 영 상원의원은 그의 배경이나 비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알게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호븐 상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를 선택한 것이 놀랍지 않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그와 가깝고 좋아하며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측근인 한 공화당 인사는 워싱턴 포스트에 상원 공화당이 그의 지명을 인준할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자,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 DNI 국장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성명에서 래클리프 지명자가 최고 수준의 국가안보와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고 모든 미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두려움 없이 싸우는 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2020년 5월 취임해 2021년 1월 22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텍사스 연방 하원의원도 지냈고요. 현재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AFPI 미국 안보센터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자, 네. 국토안보부 장관직에는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크리스티는 국경 보안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국경차를 통 홍원과 협력해 국경을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미국 국토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국내 테러 방지와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신설된 부처인데요. 현재는 이민법 집행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이주민 추방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왔습니다. 기자, 2018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로 선출되면서 주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2022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에는 주 방위군 병력 50명을 남부 국경에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크리스티는 텍사스가 바이든의 국경 위기에 맞서 싸우는 걸 돕기 위해 주 방위군을 파견한 최초의 주지사라며 특히 이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12일 사업가 일론 머스크 씨와 비백 라마스와미 씨가 새로운 정부요율부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에피시에니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명칭은 이렇지만 연방정보기관은 아닙니다. 약어로 DOJ는 머스크 씨가 좋아하는 암호화폐 도지코인 위 도지와 같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이들이 정보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며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연방기관을 재구성하는 등 미국 구하기 운동에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작업은 2026년 7월 4일 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요율부 부상은 지난 8월 머스크 씨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이를 설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와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CEO이자 소셜미디어 X 대주주인 머스크 씨는 선거 유세를 지원하며 트럼프 최측근 인사가 됐고요. 라마스와미 씨는 공화당 경선에서 하차한 후 적극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밀며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백악관 법률고문에는 빌 맥킨리 전 비서관을, 이스라엘 대사에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13일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백악관을 방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고 악수를 청하며 축하한다고 말했고요. 내년에 순조로운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정치는 힘들고 많은 경우 세상은 별로 좋지 않지만 오늘은 좋은 세상이라면서 이에 매우 감사한다며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자를 백악관에 초청해 만나는 것은 미국의 오랜 전통이었는데요.
지난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대선 패배 인정을 거부하면서 전통을 깨고 바이든 당시 당선인을 백악관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13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푸틴이 지금 크이우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